이런 마음으로 우리 애청자분들이 우리 방송을 보고 계시니까 더 무거운 책임감으로 방송을 해보겠습니다. 자, 우선 오늘 긴급 의총 다녀오셨습니다. 문대림 의원님. 네, 민주당님도 지금 사실 좀 놀라셨을 것 같습니다. 어떠셨습니까? 민주당 의원들이 많이 훈련됐구나를 훈련됐구나? 그 짧은 시간에 거의 대부분의 의원님들이 의총에 참여를 했고요. 또 의외로 이제 황당하지만 차분하게 대응하자라는 얘기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까 두 분 변호사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형사소송법 66조 날로 계산한다라고 돼 있는데 일로 적용한 부분에 대해서 그리고 제가 이제 오늘 그 판사 출신 의원님께서 이제 두 분 그 변호사님 이 책 이주연 교수님 책 혹시 공부를 해보셨습니까? 네, 형사소송법을 다 알죠. 네, 이게 네. 거의 뭐 바이블로 여겨지는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렇죠. 이게 주류 학자들이 얘기에서도 구속기관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여기에 이제 그 기관들이 쭉 나와 있습니다. 네. 이런 것들을 무시하고 이번 내란죄 심판에만 이걸 적용한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당황스러워하고 있지만 일단 법원의 판결을 존중을 해야 된다. 그리고 검찰이 즉시 항고를 이제 기대하는 분위기고요. 그리고 석방지휘권을 행사하지 않을 것이다라고 그 자기들이 한 일이 있기 때문에 그런 기대를 하는 분위기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유감 표명을 했고요. 어쨌든 윤석열이 죄를 부인하고 있고 증거인멸의 우려가 해소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판결을 내린 부분들에 대해서는 국민들이 많은 우려를 하고 있을 것이다. 이것들을 불식시키기 위해서 정치 역할을 다하겠다는 그런 결의의 시간을 가진 의총이었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법원에서 구속 취소 결정은 났지만 검찰이 7일 안에 즉시 항고를 할 수가 있고 네. 그 기간 동안에 석방지휘 명령을 안 할 수가 네. 있으니까 사실은 윤석열 씨가 지금 석방되는 건 아닌데 이제 또 석방된 거 아니냐 이런 그 낮에 잘못된 방송도 뭐 언론사에도 보도도 있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좀 헷갈려했던 것 같고 검찰이 즉시 항고하겠다 이런 입장을 발표를 정확히 안 했기 때문에 검찰 이것도 짜고 치는 고스톱 아니냐 이제 이런 그러니까요. 얘기까지 나왔습니다. 그런데 원래 검찰이 4시에 입장을 발표한다고 했었거든요. 그래서 우리 전부 다 기다리고 있었는데 안 합니다. 이것도 좀 이상하고요. 어쨌든 오늘 민주당 의총에 있었던 그 싱크 한번 들어보고 얘기하겠습니다. 내란 속의 윤석열에 대한 구속 취소 청구를 받아들인 것에 유감을 표합니다. 검찰은 즉시 항고를 함으로써 국민적 상식에 부합하는 판단이 나오도록 해야 합니다. 윤석열이 법률과 헌법을 중대하게 위반한 사실은 변함이 없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내란의 신속한 종결을 위해 모든 조치를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즉시 항고를 안 하면이 아니라 즉시 항고를 할 걸로 봅니다. 구속돼야 한다고 봤기 때문에 영장을 청구를 했을 것이고 법원이 받아들였고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3번의 법원 심판을 구했지만 전부가 다 그 체포와 구속 결정으로 이어졌지 않습니까? 이런 그 합리적인 결정, 국민의 상식에 부합하는 그 조치 이걸 두고서 검찰이 지금까지 취해왔던 입장을 바꿔서 석방해야 한다고 결정할 리는 없다고 보기 때문에 즉시 항고를 할 걸로 믿고 있습니다. 네, 사실은 구속취소 결정이 난 다음에 법무부에서는 즉시 석방하는 거 아니다. 검찰이 결정을 해야 되니까 기다려보자. 이런 입장을 발표했었고요. 3시 정도에. 공수처에서도 검찰 기다려보겠다. 이건 항고해야 되는 사안이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검찰은 5시간 동안 이 대통령에 대한 석방지휘 여부에 대해서 아직 답을 안 하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방송 보시면서 지금 검찰에서 즉시 항고 포기한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거 확인 좀 해주세요. 이런 얘기 좀 하고 계시는데 아직까지 검찰에서는 그러한 내용에 대해서 지금 말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요즘 기다려야 되는데 검찰은 만약에 항고하게 되면 고등법원에 가서 이제 판단을 한번 받아봐야 되기 때문에 그 7일의 즉시 항고 기간 플러스 법원에서 판단하는 시간 정도까지는 어쨌든 윤석열 씨는 석방이 안 되는 상태로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야당은 즉시 항고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여당은 즉시 항고 하지 말아라라고 얘기 좀 하고 있습니다. 검찰이 지금 막판에 매우 고민하고 있다는데 이해가 안 갑니다. 검찰은 자기네가 구속 기소해놓고 그 논리가 지금 깨졌고 법원에서 잘못했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항고를 안 하고 그냥 포기할 수 있나? 이게 좀 이해가 안 가거든요.
그러니까 즉시 항고를 포기하게 되면 지금까지 법원과 검찰이 주고받았던 나를 기준으로 한 수많은 영장 청구들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네. 이것들에 대해서 국가 배상을 염두에 둬야 될 일들이 너무나도 많을 것이다. 이런 부분도 검찰은 염두에 둘 수밖에 없다. 그리고 최근에 이와 같은 논란에서 문제가 없다라고 검찰에서 항변을 해왔기 때문에 네. 즉시 항고는 할 것이다. 피할 수 없을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2012년에 헌재에서 구속 집행정지 결정에서 검사가 즉시 항고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건 위헌이다. 이런 결정을 한번 내린 게 있어요. 그렇죠. 네. 그래서 여당에서는 그 규정을 근거로 해서 검찰 즉시 항고할 이유가 없다. 똑같은 상황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이고 야당에서는 아니다. 그것과는 사안이 다르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변호사님 다르죠. 설명 좀 해드릴게요. 그러니까 이게 그 2012년에 그 형사소송법 규정에 대해서 위헌 결정이 났던 겁니다. 근데 그건 진짜 100% 옳은 결정이었던 게 구속영장 집행 정지 같은 경우에는 무슨 사정이 있어가지고 잠깐 멈춰놓고 뭐 어디 치료를 받든지 어떤 그런 사정이 있을 때 잠깐 홀드 시키는 건데 구속 기간이 10일이잖아요 원래. 근데 중간에 법원이 정지를 시켰어요. 근데 검사가 즉시 항고해버리면 법원이 판단하는 시간 아무리 빨리 해도 일주일은 가요. 그러면 법원이 아무리 구속영장을 집행을 정지시켜도 무조건 항고만 하면 풀로 10일은 구속시킬 수 있는 상황이 되니까 왜 이 법이 있다위야. 검사가 항고만 하면 법원을 완전 무시시킬 수가 있네. 그래서 이건 위헌이라고 결정했던 건데 근데 지금 이건 구속 취소잖아요. 네. 집행 정지하고 취소는 전혀 다른 개념이란 사안이 말이에요. 다릅니다. 네. 그리고 어떻게 다르죠? 훨씬 길잖아요. 이게 지금 현재 취소라는 거는 사유가 일단은 정지하고 사유가 다를 뿐더러 그렇게 급박한 기간이 아니고 지금 이제 기소가 된 상황에서 지금 6개월씩 구속을 할 수 있는 상황이잖아요. 널널해요 남은 시간들이. 그런 상황에서 갑자기 이렇게 뭐 검사가 즉시 항고를 한다 해가지고 즉시 항고에서 법원이 한 일주일 만에 결정 내리면 남은 구속 기간 많이 남아 있잖아요. 그러니까 법원의 결정을 검사가 마음대로 무력화시키고 그런 구도가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아직까지 살아 있고요. 형사소송법이 즉시 항고할 수 있는 규정도 살아 있고 전혀 안 맞는 주장이에요. 구속 취소는 구속 취소는 구속할 사유가 없거나 그렇죠. 사유가 없어졌을 때 하는 게 구속 취소고요. 구속 집행 정지는 구속하는 거는 맞는데 일시적으로 그 해당 피의자나 피고인이 현실적으로 지금 너무 아파가지고 지금 당장 치료를 받아야 돼서 구속에서 잠깐 벗어나야 될 필요가 있을 때 하는 게 구속 집행 정지거든요. 그래서 두 개는 완전히 다르고 좀 전에 말씀하신 위헌 결정 났던 거는 그렇게 구속의 사유는 유효한데 일시적으로 잠깐 치료 같은 것 등을 위해서 필요한 경우 이제 그런 상황에서 즉시 항고하는 거는 오히려 그 시간을 따져봤을 때 이 즉시적으로 이 사람을 도와줘야 될 필요가 있는데 그걸 못하게 한다는 의미에서 즉시 항고가 위헌이다 이런 얘기를 했던 것입니다. 우리 국민들이 이제 형사소송 절차도 막 공부하셔야 되고 일이 많은데요. 진짜 우리 국민들이 할 게 많아요. 그러니까 일단 저는 오늘 오후 2시에 어떤 생각이 들었는데 떠오른 사람이 두 사람인데 첫 번째는 우원식 국회의장이었습니다. 내란의 밤 때 우원식 국회의장이 지금 계엄군들이 본청까지 들이닥쳤는데도 잠깐만요. 의장도 뭐 답답하고 속 탑니다 하면서도 시간을 끌었던 게 와 그때 그 뭐죠 고등학교 때 배웠던 말에 따르면 일각이 여삼추였거든요. 그래요, 맞아요. 그러니까 15분이 막 진짜 3년처럼 여기 섰는데 끝나고 나니까 아 국힘의원들 믿을 수 없었다. 추경호가 농간 부렸다. 그 다음에 절차를 제대로 밟는 게 되게 중요하다. 그래야 빌미를 안 주니까 오늘 서울지법의 설명을 따라 보면요 절차의 명확성을 기하고 수사 과정의 적법성에 관한 의문의 여지를 해소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랬거든요. 의문의 여지는 의문의 여지가 없어도 의문이 있다고들 그러잖아요. 극단 세력들이 윤석열을 비롯해서 그리고 법원의 결정이건 헌재의 결정이건 뭐든 자기에게 유리하지 않은 거는 승복하지 않겠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법원이 아주 묘수를 했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것을 통해서 묘수요? 네. 아니 저는 또 하나는 두 번째로 떠오른 사람은 미란다라는 그 유명한 미국 사람입니다. 체포. 미란다 원칙의 그 미란다죠. 미란다 정말 나쁜 놈이었어요. 강간범이었는데 그 형사상 피의자의 방어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지금 우리가 미란다 원칙이라고 얘기하는 거 고지 안 했다고 해가지고 연방 대법원까지 갔다 살아났다 나중에 이제 뭐 징역 10년인가 받았는데 아니 비루한 인간이에요. 그다음 끝난 다음에 미란다 원칙 그 카드 자기가 해가 사인해주고 이러다 술집에서 칼 맞아 죽는 사람이거든요. 법조인들은 다 아는 그런 케이스인데 근데 미란다라는 악당을 통해서 형사 절차가 또 진일보하잖아요. 그 윤석열을 통해서
구속 기간을 계산하는 걸 우리가 좀 더 정밀하게 해야 된다는 하나의 숙제. 근데 강 변호사님 말씀처럼 그걸 왜 윤석열 케이스를 통해서 하지? 예를 들면 이재명 대표는 사건이 되게 많았잖아요. 거기서 검찰이나 법원이 그런 전향적인 결정을 통해서 이게 왜 중요하냐면 형사 절차라는 게 특히 수사나 뭐 공판 이런 거는 그 사람이 범죄자인지 아닌지를 가르는, 그래서 법학에서 얘기하는 실체적 진실의 발견이 매우 중요한데 동시에 똑같은 무게로 중요한 게 적법 절차 원리예요. 이게 법대로 했느냐, 케이스가 맞느냐, 그 사람에게 불리하게 또는 유리하게 한 건 아니냐, 이걸 따지는 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왜냐하면 형사재판의 결과가 그 사람에게 미친 영향이 치명적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미란다라는 악당이 전 세계에 좋은 케이스, 형사사법을 발전시킬 수 있게 한 것처럼 윤석열도 그런 측면이다. 또 하나, 윤석열에게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 감옥에 갔다 오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그 말이 너무 웃기네요. 아니, 네. 그러니까 들어갔다가 네. 나왔다가 다시 들어가면 진짜 힘들어요. 그렇죠. 차라리 있는 게 낫거든요. 오늘 어떻겠어요? 처음에 소식이 뭐 윤석열 늘 서울구치소에서 변호사 접견 중이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나간대 이렇게 들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아닌 거 지도 알겠죠. 검사 출신이니까. 그래서 아마 심리적으로 더 불안한 상태가 아닐까. 그러니까 대세에 지장 없다. 다음 주에 윤석열은 그냥 일반 국민 윤석열을 돌아온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지금은 헌법에 의해서 내란이나 외환죄가 아니면 소추하지 못하지만 네. 윤석열이 저지른 수많은 범죄를 수사기관들이 자유롭게 수사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네. 구속기간 이런 건 정말 지연말단적인 거고 오늘 잠깐 놀란 일은 유감스럽고 법원이 왜 하필이면 이 사건에서 그랬을까도 의아하긴 하지만 대세에 지장 없다. 걱정 안 하셔도 예, 저희 오늘 의원님들도 의총이 끝나가지고 나눈 얘기 중에 이제 아까 얘기했듯이 형사소송법 66조 기간이 계산, 네. 초일은 시간을 계산하지 아니하고 일일로 산정한다. 이 조항하고 아까 이제 제가 보여드렸던 이주영 교수님이 형사소송법 주례학설도 이제 거스르면서 이런 윤석열 재판에 대해서 적용한 것에 대해서 우려하는 분들도 좀 있었습니다. 많죠. 네, 네. 어쨌든 뭐 피의자에게 우호적인 태도인 재판관이지 않느냐 이런 그렇죠. 얘기, 그리고 고도의 검찰이 테크닉이 작동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있었지만 결국 다수의 의견은 아까 말씀 주신 대로 이게 어쨌든 완전 무결한 엄정한 판결을 도출하기 위한 판사의 고뇌다. 이렇게 좀 이해를 하고 가자 일단은. 네. 물론 최악의 상황도 고려를 해야 되겠지만 현 수준에서는 그렇게 받아들이자. 이렇게 이제 얘기하시는 의원들이 꽤 다수였다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랬군요. 네, 박혜림님께서 윤석열 탄핵 과정 차분히 바라보고 있었는데 갑자기 이런 힘 빠지는 뉴스가 나와서 놀랐습니다. 5살 딸아이가 좀 더 상식적인 정의로운 대한민국에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 이거 하나였는데 이거가 이렇게 실현되기가 어렵네요. 오늘 아이 하원길에 유난히 더 맑게 웃고 제잘거리는 아이 모습에 눈물이 났습니다. 아이고. 하지만 우리 모두 힘내요. 항상 감사합니다. 네. 보내셨습니다.